어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사령관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각각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달라진 군 장성들의 태도, 답변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답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변을 다 거부를 했고요. 그나마 들을 만한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어제는 이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체포 이런 얘기 들은 적 없고 그리고 의결해제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이 달라진 답변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도 또 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 또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그런 증언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 증언이 바뀌고 있느냐?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 기소가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 기소가 되기 전에는 최대한 자기 책임을 피하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이제 미루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고. 그런데 구속 기소가 이제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내란죄 지금 이제 그 형사 처벌 관련해서는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본인은 종범이에요. 그죠? 공동 운명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면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자기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지점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윤 대통령을 좀 더 두둔하는 발언을 지금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란죄 그 형사 처벌도 더 확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전략 변화가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답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쪽에서는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체포 명단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 명단이라고 있었고 그거는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도 사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벌을 좀 피해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뉘앙스는 언급은 있었지만 서로 기억이 달라서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는 시도라고 각자 도생인 거예요, 결국은. 결국 뭔가 얘기는 들었다. 이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도 있고 명단도 홍장원 지금 전 차장이 그 쪽지 같은 것도 보여줬잖아요. 이거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헌재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요. 쪽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서로 기억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체포조가 있어서 체포를 하려고 돌아다녔다고 하면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도 유리한 증언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증언으로 저는 들린다는 거죠. 이 사령관들이 전 사령관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타기를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계엄이 아니다. 또는 뭐 계엄의 명령은 받았지만 본인은 그냥 이게 합법적인 줄 알고 했다.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드러날 건데 지금 당장의 어떤 순간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런 증언은 머지않아 탄핵된다. 즉 다시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이 아닌 게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전략보다는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배를 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사령관 2명 같은 경우는 체포는 없었다 이렇게 입장하는 거고 한 명은 이제 당시 비상계엄은 적법했다 여기까지 벌써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해서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 지금 마치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쫓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시적 표현을 쓰시던데 시적 표현인데 그 문법상으로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호수 위에는 뜨지 가라앉진 않죠.
그리고 호스 아래로 빠진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예. 죄송합니다. 잠시 그 국어문법을 제가 지적을 해서. 근데 어찌됐건 이제 허상을 쫓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경고성으로 한 거고. 그 병력 투입한 것도 안전이 시민들, 국민들 안전이 우려돼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런데 이걸 뭐 내란죄니 뭐 지금 뭐 헌법심판이니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국가기관이 동원이 돼서 수사는 왜 했으며 또 이 현재 안 그래도 지금 탄핵 심판 사건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거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얼마나 또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